한미 간 무역 협상의 세부 이행 사항을 놓고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한국의 대미 투자 금액은 3,500억 달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그동안 다른 나라에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고 언급했습니다.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So that's up front. And one of the things I can say, I announced it lightly before, but we're taking in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th tariffs. We've never.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 현금 투자를 강조했던 기조를 이어가면서 먼저 현금을 지급해야 관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미는 지난 7월 큰 틀에서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의 구성과 이행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정부는 보증 대출 등 간접 방식을 선호하고 미국은 일본처럼 수일 내에 현금을 집행하는 지분 투자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외환 보유고 80%에 달하는 3,500억 달러를 단기 유출하면 한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합리적인 협의와 통화 스와프 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내 제약 생산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기업의 의약품에 대해 10월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건설이 시작된 경우 해당 의약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다음 달 말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에이펙 정상들이 모이는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를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리 찾았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은 현재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공사는 다음 달 4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10월 4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구가 들어가고요, 중심까지. 10월 20일부터는 이제 통역기구나 음향시설이 다 들어가면서 이제 시운전을 시작해서 본격적인 대비를 하게 됩니다. 김 총리는 정상 오찬장과 국제미디어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본 뒤 새롭게 변경된 정상 만찬장도 방문했습니다. 만찬 연회장을 찾아 영접부터 리셉션, 문화공연 등 준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여기는 공연 장소는 충분히 확보되죠? 네, 그렇습니다. 잠깐 봐도 돼요? 김 총리는 기본 인프라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온 것 같다며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제품을 만들 때도 아무리 근사하게 만들어도 결국 맨 마지막에 이 끝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외관상의 근사함을 넘어서서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김 총리는 이날 에이펙 안전 개최를 위한 국가 대테러 종합훈련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정상회의장 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신종 드론 테러와 사이버 공격 등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번 에이펙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회복을 전 세계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한 에이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해군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과 F-15K 전투기가 하늘을 엽니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하는 섬광탄 80발이 하늘을 수놓습니다. 링스 등 해상 작전 헬기의 편대비행 너머로 한국 첫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물살을 가르며 위용을 드러냅니다. 해양 기반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전력인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 함의 지휘 아래 수십 척의 함정이 대열을 갖춥니다. 기동함대 전력을 시작으로 해군 발전 역사 등 이야기가 담긴 수상함 사열이 이어집니다.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군함의 전투태세를 점검하는 2025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이 부산 작전기지에서 펼쳐졌습니다. 해군 창설 이후 6번째 관함식으로 지난 2018년 제주에서 열린 뒤 7년 만입니다. 올해 관함식에는 이지스 구축함과 3,000톤급 잠수함을 비롯한 함정 31척과 전투기 18대 등이 참가해 수상과 공중에서 대규모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일출봉 함에 승함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함정들의 사열을 받고 대양 해군의 힘찬 항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에 한 발 한 발 대응하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웅병장신의 자세로 대양 해군의 웅대한 항로를 여러분 힘차게 항해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관함식에서는 해양 사열에 이어 대잠 작전과 해상 화력 훈련이 선을 보였습니다. 올해 관함식은 국민에게 해양 안보의 중요성과 해양 강국 비전을 보여주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국민 참여단 360명이 마라도함과 노적봉함의 승선에 관함식에 함께했습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는 토요일까지 함정 공개와 부대 개방, 장비 전시 등 육상 행사가 이어집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북한 상선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물러났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해당 선박은 덕성호로 선체가 140m의 대형 화물선으로 백령도 서북방 약 50km 지점에서 NLL 이남 약 5km를 침범했습니다. 우리 군의 계속된 경고 방송에도 NLL을 침범하자 경계 작전 중이던 천안함이 기관총과 함포로 약 7회에 걸쳐 총 60여 발을 경고 사격했고 이후 해당 상선은 항로를 틀어 우리 관할 해역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덕성호는 NLL 침범 이후 선박 자동 식별 장치에서 국적을 중국으로 바꾸고 오성 홍기를 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어떠한 상황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NLL을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취소가 4,000건을 돌파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월별 100여 건 안팎이었지만 지난 2월 400건을 넘은 뒤 6월에는 1,000건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에 더해 전자계약 활성화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국토부는 계약 취소로 인한 집값 왜곡 우려가 큰 만큼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반 동안 서울에서 아파트 계약을 한 뒤 취소한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들 거래가 실거래가 띄우기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겁니다. 확장 면적이 신고가로 거래되면 해당 단지의 동일 평형은 물론이고 주변 유사한 단지로도 파급될 수 있어 시장의 정상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 같은 거짓 계약 신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토부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과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방침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2만 6천 호에서 7만 호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역별 상한은 고양 일산 2만 4,800호, 성남 분당 12,000호, 부천 중동 22,200호 등으로 각각 책정됐습니다. 사업 선정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의 공모가 아닌 주민 제한 방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은 주민 제한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공공 신탁사 등을 통해서 추진 체계도 개선하고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주민 제한 방식은 주민들이 직접 꾸린 정비 계획안에 절반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지자체에 제안하는 겁니다. 공모 준비 기간이 없어 최소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은 정비 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속도를 감안하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2030년까지 6만 3천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통계청이 26일 2분기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을 발표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서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합으로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쓰입니다. 먼저 올 2분기 전체 GRDP는 전년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지난 1분기 대비 0.3%포인트 올랐지만 두 분기 연속 1%를 밑돌며 부진한 모습입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유일하게 1%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0.1% 소폭 증가했습니다. 반면 호남권, 동남권, 충청권은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호남권 같은 경우에는 10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전남의 광제조업 생산이 전기 장비, 화학 제품 쪽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충북, 경기, 경북은 전기장비, 반도체 등의 생산 증가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충남, 제주, 전남은 광제조업 등의 생산 감소 여파로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눈에 띕니다. 2분기 전국 건설업 GRDP는 전년 동기 대비 10.8%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10%대 역성장입니다. 전체 광제조업 성장률은 2%였습니다. 충북과 경북, 경기를 중심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서비스업 성장률은 1.2%로 집계됐습니다. 부산, 경기, 세종에서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은 제조업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와 금융보험업에서 호조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보미를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내년부터 정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현행 12만 가구에서 12만 6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지원 기준도 기존의 종이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됩니다. 한부모와 조손 가구에는 정부 지원 서비스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이용 가정에는 본인 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합니다. 대상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인구 감소 지역 등 보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 공동육아 나름터 20곳의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합니다. 취약계층과 위기가족 통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도 확대합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가족 서비스 제공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들려주실 많은 이야기들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 나눔터 등 이후의 가족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에 반영해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한 원 장관은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윤여석입니다. 지난해 8월 서울 구로역에서 작업 차량 2대가 충돌하면서 선로 점검을 하던 작업자 2명이 숨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인받은 작업 범위를 벗어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3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같은 달 동대구역에서 경주역을 향하던 KTX 산천 열차에선 탈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퀴 한 개가 궤도를 이탈한 건데 차륜 결함을 사전에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차축과 차륜 예방유지 보수 절차를 어긴 탓에 3억 6천만 원의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국토부는 25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 사고를 포함 총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중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3건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 없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를 변경하였고 공기조각이 점검 항목을 삭제하였고 그다음에 신규 철도 차량을 무단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총 과징금 3억 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2건도 확인됐습니다. 부품분해 정비 주기와 차륜 삭정 주기 미준수에 대해 각 2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외에 철도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했거나 철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종사자 등 18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23일 기준 주요 성수품 소매가는 지난해 추석보다 2%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정부 계획보다 초과 공급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현재 9월 25일까지 누계 기준으로 10만 2,900톤 정도가 원래는 공급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11만 3천 톤 정도가 공급돼서 달성도로 따지면 110% 정도 지금 초과 공급해서 시장에 공급 중입니다. 폭염으로 큰 과일 생산이 줄면서 정부는 선물용 중소과 세트를 지난해보다 5만 세트 늘린 15만 세트 풀기로 했습니다. 제수용 소포장 제품도 10만 개 공급합니다. 가격 강세를 보이는 축산물은 추석 성수기 평시보다 한우 1.5배, 돼지는 1.3배 늘려 공급합니다. 또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추진 중입니다. 그러게 몰라. 그리고 수육 가정에 많이 보탬이 될 것 같아가지고. 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등심과 설도 등 1플러스에서 2등급에 이르는 품목을 최대 50% 할인하고 돼지는 8일까지 삼겹살과 목살 등 구이류 중심으로 20에서 30% 할인합니다. 여기에 할당 관세를 적용 중인 가공용 돼지고기를 조기 도입해 현재 늘어난 국내산 수요를 분산합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온누리 상품권 환급 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들 오면은 같이 사러 다녀야지. 온누리 나들이 갖다 주니까.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 원 상당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70억 원 늘려 총 170억 원을 환급합니다. 행사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00개 시장에서 진행됩니다. 명절 기간 공공배달앱 혜택도 확대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공공앱으로 2만 원 이상 한 번만 주문해도 5천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동화책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점자 동화책을 제작하는 이들의 평균 연령은 71세, 최고령 나이는 82세입니다. 지금 점자로서 지금 동화책도 만들었고 또 완전히 메뉴판으로 해서 카페 메뉴판, 음식점 메뉴판,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판을 계속 저희가 개발하고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라벨을 다 붙여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자존감도 회복됐다고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일은 할 수 있는데 나이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제지를 당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 센터 와 보니까 그냥 받아주시고 또 일도 또 하다 보니까 참 보람이 있네요. 남을 돕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활력도 절로 느낍니다. 아, 즐거운 곳으로 간다. 행복한 곳으로 간다. 일하러 간다. 하다 보니까 참 즐겁고 또 조금 급여도 나오고 그러니까 생활에 또 활력도 있고. 사회적 가치와 고령 친화적 노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상생형 일자리. 실제로 반응은 뜨겁습니다. 올해 초 20명 일자리 모집에 70명 가까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단순 노동 중심을 넘어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수요에 반응하고 우리가 이 노일자리가 단순하게 노인분들의 소득만을 창출하는 이런 분야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 2024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난해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6,031건, 이 가운데 학대 의심 사례는 3,000건 이상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의심 사례 가운데 1,449건은 실제 학대로 판정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31건 늘어난 겁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비율이 63.5%로 높았습니다. 학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은 지적 자폐성 장애 등 발달 장애인이 70%를 넘어서며 가장 많았습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제적 착취와 성적 학대도 각각 10%를 넘어섰습니다. 학대 사례 중 여러 차례 학대를 당한 재학대 피해가 1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보다 약 3.9배 증가한 수치이며 해마다 늘고 있어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면 피해자 상담과 지원은 16,000여 건으로 전년보다 600여 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고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상담 등 후속 지원이 위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대 신고 건수에 비해서 인력이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상태거든요. 충분히 학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 그리고 기관 확충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들은 지금 복지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에 복지부는 변호사와 학대 조사 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